자, 시작하시죠. 26번 우리 페이지로는 정책학에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흐라우와 바라츠 무의사결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해 잠재 집단 개념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2번 다라의 다원론 비판 신엘리트론. 3번 폭력, 권력, 편견, 편견의 수정. 편견의 수정은 정치체제의 규범, 절차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 되겠다. 4번 정책 대안을 마련되었더라도 집행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4번은 맞고요. 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1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잠재 집단 이론은 누구죠? 벤틀리 트루먼이었죠. 벤틀리 트루먼은 왜 이익 집단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까? 두 가지를 주장했죠. 잠재 집단을 고려하고 중복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편견의 수정은 절차를 봉쇄하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맞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개를 키우다가 이제 개가 왈왈 짖으면 또 그것도 층간 소음이잖아. 개 소음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개 소음은 소리니까 환경부에 가면 환경부는 그 개가 소음이니까 개니까 농수산식품부로 가래. 농수산식품부에 가면 그래요. 아니 그 개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의 소음이 문제니까 환경부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27번 무의사결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무의사결정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 기득권 세력의 특권, 이익,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는 걸 말하죠. 요번에 공수처법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정책학식으로 설명하면 무의사결정을 통과한 거죠. 됐습니다. 2번 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신엘리톤이라 불리며 정치 권력의 두 얼굴 맞죠? 됐습니다. 신다원주의는 그죠? 엘리트론 죄송합니다. 무의사결정 다음에 등장했으니까 그 이전의 이론들을 그냥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통칭해서 그죠? 3번 무의사결정을 추진한 수단 방법으로는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를 수정 보완하는 봉쇄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폭력, 테러도 사용된다 그랬죠? 우리 때 그죠?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쉬운 무의사결정이 뭐예요? 반민특위죠. 반민특위는 결국 친일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그냥 해체돼 버렸죠. 폭력, 테러. 백색 테러도 있고 그죠? 흑색 테러도 있죠. 백색 테러에 희생된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백범 김구 선생이죠. 그죠? 됐습니다. 4번 무의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부터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해주는 하여 매수하기도 하죠. 맞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답은 3번입니다. 길긴 하지만 질문하죠. 29번도 이런 문제가 좋다 그랬죠. 사회의 현존 이익이나 특권을 분배하는 변화 요구를 표현되기도 질식 은폐. 답은 이제 무슨 결정이에요? 무의사결정이죠. 자, 옳은 거 봅시다. 1번 정책은 이건 무슨 주의? 이익 집단의 경쟁 타협은 무슨 주의? 다원주의죠. 2번 연구의 초점이 정보의 공식기구와 제도에 맞춰져 있고 이익 집단과 언론과의 비용을 배제한다. 이런 거는 뭐 공식적 이론이 넘어가고. 3번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 옹호, 수호, 보수적 성격. 딱 답은 3번이죠. 4번 5번은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안 했어? 죄송합니다. 28번
너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엘리트론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 봉쇄하는 그렇죠. 무의사결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모스카 미레스 고전 엘리트론 달리 밀전은 무슨 접근법? 지위 접근법. 헌트는 명성 접근법 됐습니다. 됐습니다. 3번 정책 결정에 미치는 정치 권력의 두 가지 얼굴. 이 가운데 하나 측면은 만 고려했다는 다원주의 누구죠? 로버트 달이죠. 그래서 현재적 권력과 잠재적 권력이 있는데 무슨 권력만 연구했다? 현재적 권력만 연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랬죠. 4번 엘리트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 행사 실정분 이게 바로 신다운주의의 비판이죠.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 신엘리트론이니까 그죠? 신엘리트론 누구죠? 무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모스카, 파레토, 밀스는 고전적 엘리트론이고 밀저와 헌트는 신 네오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엘리트론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구분 좀 해줘야 되겠고 29번은 풀었고요. 30번 봅시다. 30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헌트, 명성접근법, 지역사회 권력구조 실정연구,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 일반 대중 이 아까 이제 이게 정치 엘리트라는 표현을 써서 틀리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됐습니다. 나 이슈 네트워크 국가와 이익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안정적. 이건 바로 틀렸죠? 철의 삼각 매우니까 철의 삼각형 정도로 가해줘야 되겠습니다. 다 공공이익 집단은 공익을 주장하는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이건 엘리트론의 반발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발이죠? 벤틀리, 트루만. 사익만 주장한다는 벤틀리, 트루만의 고전적 이익집단론에 대한 반발로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로이는 이걸 한 방에 보내버렸죠. 이익집단, 자유주의. 이익집단, 자유주의로 보내버렸어요.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 이건 뭐죠? 정부의 능동적 적극적 나왔으니까 조합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정경유착 가능성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기구의 집중화를 주장했습니까? 분권화를 주장했습니까? 분권화. 대표 관료제나 직능 대표와 같은 분권화를 주장했죠.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1번 옳지 않은 것은 다원주의 개인 차원 정책 결정에 직접적 영향력 행사 수월하다. 2번 조합주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 인정 이익집단 간의 상호협력 중시. 3번 엘리트주의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이 있는 기관의 집중,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 4번 하위 정부는 철의 삼각형,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 5번 공동체는 일시적 느선 형태 아니라 안정적 상호종관계. 지문은 긴데 답은 1번이죠. 다원주의는 무슨 논이라고 그랬어요? 이익 집단론이죠. 다시 개인을 연구하지도 않고요. 국가, 국민과 같은 거시적이고 전체적 변수도 연구를 안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간 변수인 집단 이거죠. 자, 대한민국을 분석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아니라 남성 집단, 여성 집단 이렇게 분석한다고. 중간 변수죠.
거시 수준도 아니고 미시 수준도 아닌 중간 수준 이익집단론입니다.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죠. 됐습니다. 32번 됐습니다. 32번. 자, 됐습니다. 다원주의 특징 옳지 않은 것. 이익집단 간 경쟁, 정치체제 유지의 순기능. 2번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불공평. 기억나죠? 분산된 불균형, 분산된 불균형, 분산된 불공평. 3번 이익집단 간 경쟁, 기본적으로 게임 규칙 준수에 대해서 합의. 4번 다양한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익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불균형이라고 그랬죠? 불균형. 똑같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남성 집단, 여성 집단으로 한다면 여전히 남성 집단의 힘이 여성 집단 힘보다 좀 더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작년 서울시에 나왔죠. 대신 됐습니다. 분산된 불공평 아시겠죠? 아까 대등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산된 불균성을 불공등 됐습니다.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3번 다원주의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다양한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다. 2번 정책 영역별로 엘리트가 존재한다. 3번 이익집단 간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서 한다. 이익집단 간 영향력 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산된 불균형이라서 분산된 불균형이었어. 그죠? 우리가 맞습니다. 맞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동등한 무슨 기회? 동등한 접근의 기회. 동등한 접근의 기회 됐습니다. 2번 맞죠? 다른 뭐라 그랬죠? 사회는 분야별로 뭐가 존재하고 엘리트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그 엘리트는 누가 결정해준다? 다수의 국민들이 결정해준다 그랬죠. 엘리트는 존재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결정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다원주의의 핵심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32번에 동그라미 2번 분산된 불균형, 분산된 불공평. 아시겠죠? 대등성이 아니라 분산된 불균형과 접근의 기회가 차이가 있다 없다? 접근의 기회가 차이가 없다. 동등한 접근의 기회. 이익집단론이 작동하려면요, 요 두 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익집단끼리 힘이 분산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적 선거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 한 집단이 압도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서로 타협, 흥정하는 정책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다. 됐고요. 34번 전국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 자, 지역 차원입니다. 누구죠? 헌트 됐습니다. Two Faces of Power는 바흐라와 바라츠가 되겠습니다.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를 비판하다. 항상 먼저 읽어보면 안 되죠? 그죠? 달의 다원주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바흐라와 바라츠가 누구 이론을 비판했다? 달의 이론을, 다원적 권력 이론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자, 35번 조합주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됐고요. 정부 활동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바로 틀렸죠? 소극적 중재자가 아니라 이익집단 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단일, 강제, 위계적. 맞죠? 2번 단일 위에다가 강제적이라 쓰시고 비경쟁 쓰시고 개청적 됐죠? 개청적이란 말이 위계적이란 말이죠. 됐습니다. 아까 했죠?
이거 시험 잘 나보죠. 단강비계. 이익집단을 어떻게 조직한다? 하나의 이익집단을 조직한 단일 강제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그 이익집단끼리는 서로 경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의 이익집단 내에서는 상하 계층별로 이익집단을 조직한다는 거죠. 3번 정부는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관계 아주 중요하죠? 우호적 협력관계. 4번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투입한다.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사적 무슨 정부? 이익정부라고 그랬죠? 사적 이익정부라는 표현입니다. 35번 질문도 상당히 좋습니다. 36번 가시죠. 조합주의. 조합주의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문제네요. 자, 단강비 맞죠? 단강비 맞죠? 단강비. 이번에 보면 제한된 법률에서 개서적 단강비계. 이 개서적이라는 표현을 앞에 문제에서는 위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개서적, 위계적. 위계조직. 무슨 질서? 상하 무슨 질서? 위계질서. 위계질서. 3번 각 구성단위는 자신 지도자의 선출과 요구 표명이 있어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법인 내에서 그렇죠. 독점적인 이익 대표권을 준다 그랬죠. 됐습니다. 4번 정보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 입장 바로 틀렸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맞죠? 자, 중립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극적인 거죠. 개입자. 누구 주도? 정부 주도라 쓰시고 또는 관료 주도. 됐죠? 정부 주도, 관료 주도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번은 넘어가시고 38번 정책 네트워크 모양 옳지 않은 것. 공동체 비교적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 2번 이슈 네트워크는 매우 유동, 불안정, 수시로 변한다. 3번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 행위자의 관계 행성 동기는 맞죠? 자원 의존 관계 됐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사출은 처음 얻어한 내용과 유사하며 정책 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이슈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됐습니다. 39번 정책 네트워크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학에서의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 요거 밑줄 한번 쳐주시고 아시겠죠?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방법론이 어디서 가져왔다? 사회학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가져왔습니다. 2번 참여자 간 교장 속에 형성되는 연계가 중요하고 참여자와 비춰는 구분에 경계가 있다 그랬죠? 공식적이고 또는 비공식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3번 헤클로는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됐죠? 하위 정부 맞죠? 로저는 무슨 공동체? 정책 공동체 됐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행정수명에 관심이 약하거나 양적은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무슨 정책? 배분 정책에서 주로 형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사회 연결망 분석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40번입니다. 자, 비교 틀린 것 가로를 읽겠습니다. 제한 폐쇄 광범위 개방 모든 사람이 교환적 관계 일부만 소유한 배타적 관계 파저티브 게임이냐 네거티브 게임 파저티브 게임이 윈이죠. 네거티브 게임이 루저죠. 예측이 곤란하다 예측이 가능하다.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정책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일부 집단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책 산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1번 갑시다. 제로섬
2번 불균등한 관계, 불평등. 딱 봐도 답은 4번이죠.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됐고요. 정책 이거 재밌죠. 정책 네트워크 거리가 먼 거,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연면 조직. 답은 3번이죠. 정책 네트워크가 딱 3개밖에 없잖아. 이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골라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43번 적절한 것은 2019년 문제는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이다. 정책 공동체는 불균등하다. 지속적 안정적 결과 예측. 4번 공동체 의식이 약하며 빈도는 유동적이다. 어느 게 정책 공동체의 문장과 비슷합니까? 3번이겠죠. 나머지는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죠.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은건님 문제 잘 만들었죠. 됐습니다. 44번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슈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관계, 고정적, 안정적 협력 관계. 딱 봐도 답은 1번 같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2번 하위 정보 모형, 결정이 참여자 사이의 협상과 합의. 맞죠? 협상과 합의 맞죠? 지지연합 모형은 정책 변화를 이야기해서는 정책 하위 시스템. 이게 이제 흔히 정책 집행에서 논한 통합 모형이죠. 사바스어의 통합 모형 맞습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킨다. 요거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사실. 45번 옳은 것은 공동체 참여자는 하위 정부에 비해서 제한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이죠. 2번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 느슨하고 쓰면 안 되죠. 지속적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3번 이슈 네트워크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 틀렸죠? 이슈 네트워크는 아주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사람들의 관계망이고, 하위 정부는 관료, 의원, 맞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문제 참여자 간의 관계에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됐습니다. 공동체는 일시적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 이슈 네트워크가 공통점이 있다니까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니은 다원주의. 정부는 집단 간 조정자, 심판자가 아니라 그랬죠. 다원주의에서는 풍향계라 그랬죠. 풍향계. 그죠? 풍향계. 또는 뭐라고요? 브로커. 브로커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보는데 그냥 뭐예요? 그냥 이게 전당포의 주인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브로커죠. 돈 맡기는 사람하고 이런 거. 디귿 이슈 네트워크는 상호전성이 낮고 불안정, 불평등한 게. 디귿은 완벽하게 맞죠? 리얼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됐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어폐가 있지만 답은 우리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의 답은 잠깐만요. 니언 디귿이 그래서 3번 맞습니다. 3번 제가 조정자, 심판자 역할 이 표현하고 리얼 표현이 좀 애매한데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을 합시다. 국가조합주의는 이 집단들이 결성한 게 아니라 누가? 국가가. 다시 밑에다가 사회조합주의라고 써보세요. 확실히 국회 문제가 어렵죠. 그죠? 조합주의는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국가가 강압적으로 조직한 국가조합주의와 사회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회조합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조합주의는 방금 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알았죠?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사실상 의용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익 집단의 자율적 결정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문제는 조정자, 심판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이게 두 개씩 보기니까 그죠. 때로는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보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책 결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